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8년 서브노트, 그다음에 이제 개강인데, 오늘 5월 27일인가? 27일? 그래서 오늘은 그다음에 서브노트 이제 개강일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재가 그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다음에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되는데, 그래서 교재는 이제 총론편과 강론편으로 이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총론에는 다음에 15개정에 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하고 다음에 지도서 총론, 그다음에 국정 총론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정 총론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론편에는 15개정 국가고시 교육과정 내용과 그다음에 총론 내용인데, 국정과 검정, 그다음에 막 각 교과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교육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론의 경우는 다음에 1, 2학년, 다음에 3, 4학년, 5, 6학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다음에 1, 2학년하고 3, 4학년은 다음에 15개정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5, 6학년은 다음에 15개정의 지도서가 내년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 기준에 맞게끔 여기는 이제 공부 개정이 성취 기준에 맞게끔 공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3, 4학년에 해당이 되는, 그다음에 뭐 음악이나 미술, 그다음에 뭐 국어, 그다음에 도덕, 그다음에 사회, 수학, 과학, 치외국악, 미술,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치외국악, 미술은 아무래도 이제 3, 4학년 쪽에 대한 게 더 강조가 되겠죠. 5, 6학년의 경우는 그다음에 성취 기준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15개정에 성취 기준에 입각해서 공부 내용으로 이제 가져온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과입니다. 실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15개정의 지도서가 내년에 이제 출간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3학년 2학기하고 4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는 뭐 8월이나 9월 초, 한 9월 초 정도에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또 다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변하진 않는데,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약간의 뭐 강조점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용은 9월 초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사회,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의 4과목은 이때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수험 전략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기출이 된 거하고 기출이 되지 않은 거의 비율, 그래서 이거를 5대5 정도라 보면 됩니다. 이미 출제가 된 부분과 출제가 안 된 부분이 한 50%, 5대5의 비율로 다음에 접근하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50% 이미 출제가 되는 것도
뭐 내용적인 부분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그래서 문제 형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형식적인 것도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15 다음에 미출제가 된 부분은 15 개정의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 15 개정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그다음에 기반으로, 그다음에 15 개정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출과 그다음에 기출된 부분과 그다음에 미기출된 부분을 5대5로 그다음에 접근하면은 그다음에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내용뿐만 아니라 나왔던 형식적인 측면들이 언급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 실체임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내용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성취 기준, 내용 체계나 그다음에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기존의 문제와 그다음에 공부의 틀을 뭐 그대로 그다음에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조가 되는 게 또는 15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라든지 강조점, 15 개정에서 새롭게 제시가 된 부분이라든지 플러스 추가 신설된 부분, 신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조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고시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처럼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조가 된 부분 접근으로 그다음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교과별 강조점을 먼저 와이드하게 그다음에 크게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그다음에 접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조가 되는 부분을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강조가 되는지를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먼저 그다음에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그다음에 뭐 총론편과 강론편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그 강조가 되는 부분을 먼저 그다음에 짚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총론편과 강론편, 그래서 총론편과 그다음에 강론편에서 그다음에 부각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총론 및 창체를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종강은 이제 뭐 8월 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7월, 8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3개월 진행이 된 다음에는 2학기 내용을 뭐 한 주나 2주 정도 더 다음에 접근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다음에 총론편부터 일단 그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이 그다음에 총론편의 1절,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안전한 생활이 다음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교재 6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목차가 있죠. 다음에 기출 분석, 핵심이 강조점, 3절에
2015 개정 총론, 4절에 2015 개정 창의체험활동, 5절에 2015 개정 안전생활입니다. 그다음에 1절에 1창.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모든 교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핵심 및 강조점. 그래서 핵심 및 강조점이 이 단원의 뭐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과 국어나 사회나 과학의 다른 교과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개정 총론, 4절에 창시, 5절에 안전생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그다음에 총론 및 창시험 활동 부분도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쪽 부분은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뭐 기출 분석 나와 있죠. 그래서 13학번의 경우는 총론 부분에 들어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편성운영 기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사수 중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14학번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 그래서 뭐 기초 학습 능력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을 가로막혔던 게 나왔었고, 두 번째는 시수의 증감 편성 운영인데, 그다음에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해서 운영할 수 없는 교과는 체육하고 음악미술입니다. 두 번째는 바슬젤의 공통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었었고, 3번은 교육안의 구성 중점에서는 그래서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했다. 네 번째는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체에서는 안전생활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생활의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신변안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최근에는 뭐 창의적 체험활동보다는 안전생활 쪽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생활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항상 언급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그래서 13학번은 재난안전, 14학번은 신변안전에 나왔고, 운영 방법은 다음에 독립적으로 가르치거나 통합교과의 각 영역, 다음에 대주제죠. 8개 대주제 또는 창의체험활동의 영역활동과 연계해서 지도한다. 그래서 다음에 안전한 생활 관련된 부분이 다음에 강조가 되어 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핵심이 강조입니다. 교육과정 2대 편제. 다음에 교과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렇게 나눕니다. 교과는 거기 보면은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접근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비교과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체험 중심이다. 그래서 다음에 교과, 여기는 비교과 활동이고, 일의 편제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구성주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교과의 그다음에 토대가 되는 교육 철학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이 구성주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다. 뭐 국어과에서의 그다음에 가정 중심 지도, 그다음에 도덕과에서의 뭐 콜버그의 접근법, 그다음에 과학과에서의 5개념 지도, 수학과의 5개념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구성주의와 밀접한 핵심 역량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이때 구성은 이제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의미를 스스로 부여한다.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바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련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통합지도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지도도 마찬가지다는 게 있고, 창의체험활동 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용 영역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이 여기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안전한 생활에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게 내용 영역입니다. 내용 영역을 얘기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도 네 가지가 있고 안전한 생활도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그다음에 네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그래서 뭐 연계지도 되어 있죠. 시간 배당은 1, 2학년 336시간 이상, 3, 4학년과 5, 6학년은 204시간 이상입니다. 네 번째, 편성 운영 지침 쪽도 한번 언급될 수가 있는데, 각종 행사의 시수 배정입니다. 지금 행사는 특정 영역에 그다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영역 또는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각 영역이나 그다음에 네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네 가지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 또는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성 운영한다. 두 번째, 입학 초기 정화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지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안전이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교내외 체험활동에 앞서서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지침을 따른다. 두 번째, 초등학교 특히 1, 2학년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안전생활을 편성 운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관련 교과, 뭐 체육이면 체육, 실과면 실과처럼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자, 특히 이제 안전생활의 다음에 운영 방안, 1, 2학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1, 2학년에서는 다음에 관련 교과에서 뭐 국어, 수학을 얘기하겠죠. 관련 교과하고 또는 뭐 통합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활동과 연계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총론 핵심 역량은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에 안전한 생활 영역의 핵심 역량도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정보 처리 역량, 내용 영역을 얘기했었죠. 생활안전, 교통, 신변, 재난안전. 그래서 안전 기능은 식별하기, 예방하기, 벗어나기, 알리기. 그래서 안전 생활 쪽에 역점을 둬서 봐야 됩니다. 총론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또다시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안전 생활 쪽으로 역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10페이지 보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3번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3번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쪽에 역점을 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계기교육입니다. 계기교육,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이제 시사교육이나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다음에 뭐 정부 기념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기교육과 두 번째는 기본생활습관,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성. 3번과 4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 4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 5번에는 복식학급의 편성 운영입니다. 복식학급의 편성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합니다. 공통주의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한다. 6번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도 많이 나왔죠. 7번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때는 그다음에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말하는데 여기는 교육 여건과 환경이 무엇이냐? 교원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 요금, 지역사회 실정 및 교육시설 또는 그다음에 설비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변인, 교사 변인, 학생 변인, 학부모 변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역점을 두고 특히 5번째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다음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3번과 5번 쪽에 역점을 둬서 봐야 됩니다. 3번과 5번 쪽에 역점을 둬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3번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다음에 5번에 모든 학생을 위한 모든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역점으로 3번과 5번 역점으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다음에 천천히 보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서는 자율시행 활동에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뭐 차 정체성이나 진로 설계는 자의 관리 역량이다. 이게 있고, 그래서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은 심리적 감성 역량이다.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은 공동체 역량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좀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별 목표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따른 활동 내용이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다음에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보호활동이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별 목표 정도만 그다음에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의 경우는 성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주어진 시수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주어진 시수를 활용해서 체험 중심 운영한다. 역량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의 관리 역량, 위험 요소를 알고 그다음에 상황 대처 수칙을 익혀서 안전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의 관리 역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 역량, 정보가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정식 정보 처리 역량에서 역량에 대한 게 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내용 책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내용 요소, 그다음에 다른 거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내용 체계가 있을 때 내용 요소가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요소가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에서 이 요소하고 영역을 물어보는 게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공중위생은 생활안전이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수칙은 교통안전,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의 신변안전, 화재 예방, 그다음에 대피법, 지진, 황사, 미세먼지 대처 방법은 재난안전입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와 영역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기능입니다. 식별, 예방하기, 벗어나기, 알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과는 요소와 영역과 기능이 강조가 됩니다. 내용 체계에서 내용 체계가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안전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은 안전교육의 일반적 교사수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동기 유발, 두 번째는 안전행동, 2단계, 3단계, 4단계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안전행동의 탐구, 2단계 안전행동 탐구, 3단계는 안전행동 기능 실습, 4단계는 안전 실천 의지 및 가치 태도 강화입니다. 그래서 단계 4단계 정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는 통합교과입니다.
통합교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3, 4페이지 보면은 그다음에 핵심 및 강조점 보면은 기능 및 역량에서 바른 생활은 기능이 5개입니다. 되돌아보기, 스스로 하기, 내면하기, 관계 맺기, 습관화하기, 슬기로운 생활이 5개, 관찰하기, 무리짓기, 조사하기, 예상하기, 관계만 그리기, 즐거운 생활은 놀이편 감상하기에서 기능과 그 밑에 역량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수업 모형은 바른 생활 실천할 중심, 그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탐구할 중심, 즐거운 생활 표현 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강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그 객관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객관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고, 역량, 객관과 역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만 잘 그다음에 소화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37, 38은 교사수 모형은 절차의 명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차의 명칭을 보면 될 것 같고, 38페이지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모형 이렇게 가에서 준비하기, 표현하기에서 중간에 기억의 단계를 물어봅니다. 탐색 2단계는 탐색하기, 4단계는 느낌 나누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구분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교과는 기능과 역량 위주로 해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52페이지의 국어과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는 다음에 국어과. 다음에 뭐 국어과도 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국어과도 보면은 기출의 분석 보면은 영역별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가 됩니다. 영역별로 나누어서 출제가 된다. 핵심이 강조점 보면은 교과 역량이 작년에 좀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 단원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15 개정에서 독서 단원이 새롭게 신설된 거고, 10번에 언어의 기능에 포인트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에 한글 맞춤법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다음에 56페이지 오면은 국어과의 객관에서는 다음에 56페이지에 다음에 가장 기본 교과 역량을 얘기를 하죠. 교과 역량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국어과와 직접 관련되는 게, 그래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과 1번과 3번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해서 생각,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거 주는 능력이 의사소통 역량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5개 영역의 본질과 기능입니다.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게 다음에 많이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기에서의 기능 범주, 독자와 교류하기, 그다음에 점검 및 조정하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문제가 그다음에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과 그다음에 본질 범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57페이지는 성취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성취 기준에서 이 성취 기준에 나타난 용어하고 강론을 연결시킨 형태 많이 나옵니다. 이 성취 기준의 용어와
강론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에 그 문법 영역의 다음에 오류,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잘 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특히 5, 6학년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특히 1번과 5번 같은 걸 봐야 되고 다음에 58페이지는 독서 단원입니다. 그래서 독서 단원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그래서 15계정에서 강조가 됐던 게 독서 단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다음에 독서 단원명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해당이 됩니다. 개념에 보시면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국어 교과서에 반영한 특화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래서 매 학기 책 한 권을 수업 시간 끝까지 읽고 타인과 생각을 나눈 뒤에 자기 생각을 쓴 활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단원은 독서 습관의 지속과 내면 변화를 위해서 한 학기에 한 개 단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수업 시기를 자유롭게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독서 단원의 선정 근거가 나옵니다. 선정 근거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사수 방향입니다. 교사수 방향의 반가로 2번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사학습 계획을 다음에 계획하고 운영하되 통합형 교사수입니다. 이게 통합형 다음에 교사학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은 한 학기 한 권, 다음에 학년 수준과 학습자 개인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책 확보 등의 물리 여건을 조사하고, 다음에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 학습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다음에 도서 편찬사의 유의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합적인 독서 활동, 이거는 통합적 독서 활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독서 단원에 대한 설정 목적과 목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독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한다. 다음에 2번 독서의 즐거움. 다음에 3번은 다음에 어떤 걸 지하 3, 4학년에서는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 5, 6학년에서는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3, 4학년은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 5, 6학년은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데 강조점이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독서 단원 설정 근거 옆에다가 128페이지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128에서 교사수 방향입니다. 아, 128에서 교사수 방향에 보시면은 그래서 두 번째 국어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사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이게 바로 독서 단원입니다. 그래서 국어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사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라는 게 바로 독서 단원이다 라는 게 새롭게 신설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게 다음에 15계정의 교사수 방향과 목적은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데,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3, 4학년하고 5, 6학년은 3, 4학년은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 5, 6학년은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서 단어이기 때문에 읽기 영역과 직접적 관련이 됩니다. 읽기 영역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다음에 지식을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통합 지도를 강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지도를 강조하는데,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으면은 여기는 통합 지도 했을 때는 내용 영역 간 통합 지도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영역화이라고 했을 때는 듣기하고 읽기의 통합, 그다음에 듣기하고 쓰기의 통합,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문법과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 기능 영역이나 문법이나 문학 영역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독서 단원이 그다음에 중심 영역은 읽기 영역인데, 그다음에 쓰기 영역하고도 통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학 영역하고도 통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독서 단원이 그다음에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 단원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단원이 언급이 된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60페이지에서는 이게 뭐 강론에 있는 거긴 한데, 3학년에 책을 끝까지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할 수 있다는 3학년, 62페이지 4학년은 책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인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새롭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뒤에는 거의 비슷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70페이지에서 과정 중심의 쓰기, 그다음에 71페이지 띄어쓰기는 가장 강조가 되는 기본적인 겁니다.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하고 71페이지는 띄어쓰기 지도입니다. 73페이지부터가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과 관련되는 부분도 꼼꼼하게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4페이지 보면 우문 변동도 많이 나왔었죠. 76페이지 단어 형성입니다. 단일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이 되는 단어 형성법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법도 많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래서 76페이지 단어 형성에 대한 것과 82페이지 문장 지도입니다. 문장 지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견문장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분류가 된다. 84페이지는 품사입니다. 품사도 그다음에 구분해야 되고, 특히 86페이지는 동사와 형용사를 그다음에 구별해야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되고, 89페이지는 관형사하고 부사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어이죠. 그래서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관형사는
그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다. 이제 그다음 90페이지 높임법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보시고 그러니까 국어과에서 그다음에 뭐 틀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법 영역밖에 없습니다. 문법 부분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언어의 기능. 언어는 사고와 의사소통 수단이다. 언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게 이게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친교, 명령, 정보, 지시, 정서적 기능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거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124페이지라고 써놓고 오른쪽에 124페이지라고 써놓고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보면은 그다음에 왼쪽 성취 기준이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죠. 1번 6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보는 93페이지와 관련되는 성취 기준은 몇 번이겠어요? 124페이지에서 1번 6번 중에서 몇 번? 1번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그다음에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해설되어 있죠. 언어의 기능에는 지시적, 정보적, 친교, 정서적, 명령적 기능이 있는데 그다음에 언어가 대상과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인간 간 경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93페이지로 와서 124페이지는 1번 내용을 그 옆에다 한번 써보면 되겠죠.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1번 한번 써보세요.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한다. 거기 한번 써보시면 되고 다음에 94페이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죠. 한글 맞춤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다음에 소리에 관한 말 가운데 소리에 관한 말 있죠. 소리에 관한 말보다는 96페이지에서 형태에 관한 것이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105페이지입니다. 문학에서는 105페이지의 서사문학 지도입니다. 105페이지 서사문학 지도가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서사문학에 대한 걸 잘 보시면 되고 다음 109페이지는 15개정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113페이지부터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1, 2학년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성취 기준에 있는 용어, 일단 성취 기준의 용어하고 이게 강론을 연결시킵니다. 그다음에 국어과는 항상 성취 기준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게 그다음에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고 옆에 있는 교사 방법 및 유의사항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성취 기준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사 방법 유의사항도 그다음에 마찬가지 해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성취 기준은 항상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마지막 141페이지입니다. 국어과 맨 마지막에 141페이지 독서 동기 추진입니다. 독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기 이게 지도서의 그 부록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독서 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에 조건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몰입, 시범, 기대, 책임, 사용과 유사성, 반응 6개 중에서 다 필수 요소와 간접 조건입니다.
필수 요소는 몰입과 시범입니다. 몰입과 시범. 몰입과 시범은 그다음에 독서에 참여시키는 필수 요소에 해당하게 되고, 간접 조건의 기대, 책임, 사용 의사성, 반응은 간접 조건입니다. 몰입과 시범이 그다음에 필수 요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그다음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뒤에 도덕과 146페이지에 도덕과 부분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